어느 고등학교 학생 1,400명, 이게 전체 인원수예요. 몸무게가 평균 어쩌고 표준 편차 나와 있으니까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로 잡아요. x 정규 분포 따른다고 하고 평균 정보랑 표준 편차 정보를 적어놔요. 이때 몸무게 x죠. x가 54.5 이상, 68.5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려면 이거에 확률 곱하기 1,400명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Z로 변수를 바꿔보려면 65를 빼야 되죠. 65를 빼면은 3.5인데 7로 나누니까 0.5. 얘도 65를 빼면은 마이너스지. 얘는 65를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는 반반 더하면 돼요. 여기 0.43이랑 0.19를 더하면 되죠. 그 이유는 왼쪽 오른쪽에 딱 나눠져 있기 때문이지. 0에서 마이너스 1.5까지와 0에서 플러스 1.5까지 같고 그래서 이게 0.43, 0.19면 0.62. 그럼 사람 수가 1,400명이니까 100 나누고 6이고 62 이렇게 되니까 868명이 되겠네요. 어느 대학교 1학년 신입생 300명, 전체 신입생 인원이고 용돈을 X로 두면 되겠네. 그게 평균 40만 원, 표준 편차 5만 원. 한 달 용돈이 X가 30만 원 이하인 신입생 수를 구하려면 그 확률 곱하기 300명 중에 용돈이 30만 원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니까 곱하기 확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전자 회사가 자사의 TV를 구입한 소비자 150만 명을 대상으로 TV 사용 기간을 조사했더니, 자, 여기는 단위에 대한 걸 좀 고민해 보자. 평균이 108개월, 표준 편차가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조사 대상의 소비자 중에서 TV 사용 기간이 년으로 나와 있죠. 10년 이상, 11년 이하인 소비자가 몇만 명일까?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지를 보면 12로 나눠지면 그냥 년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12개월은 1년으로 12로 나눠지네. 9년으로 바꾸면 되겠지. 기간을 9년이 평균, 표준 편차 1로 잡는 거예요. 면 10년 이상, 11년 이하의 확률에다가 150만 명 전체를 곱해주면 이 전체 중에 이만큼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 소비자 인원수가 되겠죠. 어느 회사에서 사원 400명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 사원들의 점수의 평균과 점수 X,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를 이용해서 업무 능력 지표 M을 산출했더니 이러한 식을 가지는데 M이 마이너스 0.3이었다. 사원들의 점수는 정균포를 따르고 점수 X, 우리가 X로 뒀었죠? 80점 이상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성과급을 받는 사원 수를 구하려면 성과급을 받는 비율, 즉 확률을 전체 사원에 곱해주면 이 400명 중에 몇 명의 비율이 받는가를 알 수 있죠. 이때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는 식에 즉 Z로 바꿀 때 80에서 M을 빼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잖아요. 얘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니까. 근데 여기에 딱 그 식이 있죠. 부호 바꾼 거가. M이 마이너스 0.3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M 마이너스 80 시그마 얘는 마이너스 1.5고 그거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이 친구가 플러스 1.5인 거죠. 1.5 이상이라는 것은 0에서 1.5까지를 빼줘야 되는 것. 그치? 1.5 이상. 0.5 빼기 0.43, 0.07. 여기다가 0.07을 곱해주면 인원수가 나오죠.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6,000명이 응시를 하였다. 900명이 모집하는 합격인 거고 6,000명은 응시를 한 거래. 응시자들의 점수가 응시자들의 점수 정규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거 알려준 거를 변수로 잡아야 되긴 하지.
평균 310, 표준 편차 50.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점수가 x가 합격하려면 어떤 점수 이상이겠지. 합격하려면 어떤 점수 이상의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90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지. 6,000명 중에 900명 안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이 점수 이상인 사람들이겠지. 이 확률이 6,000분의 900이란 뜻이에요. 10분의 1.5. 그럼 0.15. 이거든요. 그 확률이 0.15 나온다. Z로 바꿨을 때 A-310, 50. 이 경계의 숫자가 뭐뭐 이상이 0.5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쏠려있겠죠. 여기가 0.15가 되려면 이 부분이 0.35가 돼야 되고 0에서 1.04까지가 이런 거를 하니 이 경계가 A-310, 50으로 나눈 게 1.04. 그래서 A는 1.04 곱하기 50 하고 플러스 310점이 되겠습니다. 그 52점에다가 310점을 더해서 362점이 합격 최저 점수가 됩니다. 어느 학급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 검사 결과, 지능 검사 해봤어요? 자기 지능 아는 사람? 어느 순간부터 안 했어. 우리 세대는 했는데, 요즘 세대는 안 했을걸? 맞지? 지능 지수는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25인 정균포를 따릅니다. 그럼 지능 지수를 x라고 두면 되겠네. 평균 100, 분산 25. 분산이라고 알려줬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냥 무심코 그냥 숫자만 나오는 거 보면 안 되고 5의 제곱, 표준 편차는 5인 거예요.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의 최저 지능 지수는 그러면 지능 지수를 x로 잡았을 때 높아야지 상위 10% 아니겠어요? 상위 10%. 그러니까 어떤 지능 지수 이상인 사람들이 10%, 0.1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겠죠. 그리고 Z로 바꿔서 A- 평균 표준 편차에서 0.1 뭐뭐 이상이 이렇게 0.5보다 작으니까 오른쪽 쏠린 값일 거고 얘가 0.1이면 이쪽 부분이 0.4여야 되고 0.4가 되는 건 0에서 1.3이라고 하니까 이 숫자 이 경계값이 1.3이고 그럼 A는 100 플러스 6.5이고 그 106.5 지능이면 상위 10%에 든다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일반 학생 25명의 100m 달리기 기록은 100m 달리기 기록 X 평균 14초, 표준 편차가 0.5초인 정균포를 따른다. 이 25명의 학생들 중 100m 달리기 기록이 좋은 학생부터 차례대로 3명을 뽑아 교내 체육대회 개주 반대표로 보내려고 한다. 위 정규보표를 이용해서 반대표로 세 번째로 뽑힌 학생의 기록. 그럼 이 기록이 A초라면 25분의 3이라는 3명 안에 드는 비율이 이 사람보다 느린 거잖아. 초수 이상이면. 그래서 반대로 적어야 되죠. 이건 달리기니까. 사람보다 시간이 짧아야지 잘 달리는 사람이지. 그치? 그리고 이거 확률로 계산하면 4를 곱해주면 100분의가 되니까 0.12 확률에 들어야 돼요. 표준화 A-14, 0.5, 그리고 이게 0.12가 되려면 뭐뭐 이하, 이게 0.12인 거잖아요. 그럼 이쪽 부분이 0.38이어야겠죠. 그러면 0에서 1.2나 0에서 마이너스 1.2나 똑같은 거죠. 0 왼쪽은 마이너스 1점이에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2이면 되는 거고. 어느 농장의 염소 500마리의 무게는 무게 평균 70, 표준 편차가 12인 정균포를 따른다. 이때 오른쪽 표준 정균포를 이용해서 무게가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 염소의 무게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 200명은요,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이기 때문에 이 염소가 무게가 A라고 하면은 무게가 이거보다 가벼운 애들이 200명인 거죠. 그럼 전체 500분의 200 안에 들어가는 거죠.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 그러면 이
200번째 염소보다 가벼운 애들이 200명인 거잖아. 확률은 전체분의 그 인원, 도수. 그래서 0.4.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산은 해주면 돼요. 뭐뭐 이하가 0.4인 것은 이쪽이겠죠. 그러면 0.1 되게 하는 경계 숫자인 건데 0 왼쪽이라는 점, 마이너스 0.25. Z로 바꿨을 때 A 마이너스 평균 표준 편차 12로 나눈 게 마이너스 0.25 해서 이제 A를 계산해 주면 되죠. 전체 학생 수가 같은 A반과 B반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더니 A반은 A라고 변수를 잡자. 평균이 165.9, 표준 편차가 10. B반은 평균이 169.8, 표준 편차가 5인 정균포를 따른다. B반에서 키가 A 이상인 학생 수가 A반에서 키가 180 이상인 학생 수의 2배입니다. 학생 수가 2배라는 건 우리는 확률 가지고 놀 거잖아요, 확률. 확률이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모, 전체 학생 수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가 2배면 확률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이 확률이 이 확률의 2배가 된다. 계산해 주면 돼요. 전체 학생 수가 같으니까 가능함. 표준화, 표준화는 자기 거 평균 빼고 A-169.8, 5로 나눈 것이고 180 빼기 165.9, 그걸 10으로 나눈 거겠죠. 그 확률의 2배면 이 확률이 뭔 줄 알게 되고 이 경계도 알게 되겠죠. 평균 표준 편차가 다른 집단은 표준화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높은지 낮은지 비교하면 된다. 과목별로 6건위의 성적과 반 전체 성적을 비교할 때 6건위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그럼 6건위의 성적을 전부 표준화합니다. 85에서 70 빼고 반 표준 편차 15로 나눠줘요. 그러면 1이죠. 6건위의 성적에서 반평균을 빼고 평균을 나눠줘요. 그럼 18분의 20, 1보단 어쨌든 크고 다음 88점에서 74 빼고 16으로 나눠요. 그러면 16분의 14니까 1보다 작죠? 그러면 이 1보다 상대적으로 표준화를 했더니 좋은 과목은 표준 점수가 큰 그리고 국어, 영어 순이겠네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때 이 세 개의 확률의 대소관계인데 여기에서 A, B, C 크기는 0보다 크고 이제 점점 커져요. 표준화 시켜서 비교하면 되죠. 표준화 해보면 66에서 6 빼서 A로 나누죠. 그러면은 A분의 6. 이 친구는 62를 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B로 나누고요. 얘는 6이고 C분의 6이에요. 표상의 표현을 하면 A분의 6, B분의 6, C분의 6 그리고 얘는 부호 바뀐 거. 분모가 커질수록 이 분수 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순서대로 표현을 해보면 A분의 6인데 B분의 6이랑 여기가 마이너스 B분의 6이 되겠죠.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되는 거죠. P, Q, R 순서 1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반, 2학년 3반 학생들의 1분 동안의 줄넘기 횟수를 조사했더니 세 반의 평균 각각 알려주고 있죠. 그럼 1반 정리해 놓고 174. 잘못 읽고 계산 잘못하는 것만 아니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2반 170 표준 편차, 3반 172 표준 편차 3. A반 학생 A는 175, B는 173, C는 174회였는데 자기 반에서 상대적으로 줄넘기 횟수가 많은 학생이라는 거니까 자기 반 점수로 표준화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 점수가 높은 것, 174, 표준 편차 6으로 나누면 6분의 1.
170 2로 나누니까 1.5. 172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 그렇다면 얘가 6분의 4 정도고 얘는 1보다 다 작으니까 그 줄넘기 횟수가 많은 것은 B반이고 그다음에 C반, A반 순서가 되겠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이 x는 뭐뭐 무슨 이 사건이 일어난 횟수겠죠? 총 시행이 192. 그럼 한번 확률이 4분의 3인데 표준 정균포를 이용하래요. 그리고 이 횟수가 135 이상인 확률을 계산하래요. 이 x 자리에 135부터 시작해서 192까지 대입한 걸 다 더해야 되는 거냐? 그건 좀 아니잖아. 아, 횟수가 충분히 크다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항분포인데 표가 같이 나와 있어. 그럼 충분히 크니까 그 정규분포로 의제해서 푸세요 이런 얘기야. 그럼 정규분포로 바꾸는 방법. 정규분포는 뭘로 구성돼 있지?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구성돼 있지. 그리고 이항분포는 평균이 NP, 분산이 NPQ이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이쪽에 넣고 그 횟수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Z로 바꿔서 풀면 돼요. 그럼 NP 192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48. 48 곱하기 3. 그러면은 83, 24에다가 144. 그리고 이 144에다가 4분의 1을 또 곱하면 NPQ. NPQ는 그러면 36. 정보를 정리할 때 144, 6의 제곱 이렇게 하고 135에서 144 빼고 표준 편차 6으로 나눠서 확률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건 끝까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9이니까 마이너스 그 이제 1.5잖아요. 그거 이상이니 마이너스에서부터 이상인 건 0.5 이상이 되겠죠. 0.5에다가 0.4331을 더한 0.9332 총 시행 횟수가 180이고 이게 한 번의 확률인데 분산이 NPQ죠. NP Q 1-P 했는 게 25. 그럼 P 1-P 했는 게 180분의 25. 그러면 이게 분모가 6일 거 아니야, 그치? 6. 얘도 6 이렇게 되겠지? 6, 6에 36. 그럼 하나가 1이고 하나 5겠죠? 근데 P가 2분의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가 6분의 5고 얘가 6분의 1인가 보다. Q가. 그래서 6분의 5. 정규분포로 만들려고 그러면 정규분포 정보를 적어야겠죠? NP, Q. 얘는 분산 알려줬고 NP 30이니까 150 표준화해서 확률 계산하면 돼요. 확률 질량 함수 보니까 이항분포죠. 총 시행 횟수 100회. 이렇게 같이 달라지는 부분이 P. 횟수의 평균 분산 구해서 정규 분포화 시키면 100 곱하기 5분의 1, 20, 20에다 또 5분의 4를 곱하니까 4의 제곱이죠. 면 Z로 바꿨을 때 20을 빼면 마이너스 4,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4로 나누면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절대값이 같으면 양쪽의 넓이가 똑같죠. 0.34 2배가 돼요. 0.68.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 정보구나. 이항분포 횟수 총 450회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바뀌는 x 부분 있지? 이거랑 똑같은 부분 걔가 p예요. 3분의 2. 450회까지는 끝까지라는 거니 330회 이상인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Z는 330 마이너스 300 15로 나눈 3 이상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 3 이상은 그래프상에 0에서 3까지를 0.5에서 빼주면 되죠.
여기 0.4987을 빼주면 돼요.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매번, 매 회수 일정하죠.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그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이항분포로 정리하면 720번 시행하고 1의 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거니까 6분의 1이죠. 그럼 그 횟수가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100번 이상 130번 이하의 확률을 구하려면 너무 크죠. 그 표준화해서 풀어야 되니까 평균 표준 편차 정보를 알아둬요. 얘는 120, 120에다가 6분의 5 하면은 20에다니까 100이니까 10의 제곱 표준화 마이너스 플러스 1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는 양쪽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0에서 2까지인 0.4772이고 0에서 1까지는 0.3413이니까 확률은 0.81852번.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92회 횟수 반복할 때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57회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면. 자, 횟수라는 얘기가 나오자 이항분포로 정리하자. 총 192회 반복하고 어떤 사건인가 보니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확률을 여기 적어야 그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두 개 던져 앞면 뒷면 앞뒤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 2 중에 두 개 모두 뒷면. 그러면 4분의 1이지. 횟수가 52회 이하, x가 57회 이하 되는 확률을 구하려면 정규 분포로 표준화해야 되죠. 4로 나누면 가 48. 48을 한 번 더 4분의 3으로 해주면은 36이니까 6의 제곱. 그래서 표준화해서 확률 계산. 다음은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청바지에 대한 제조 회사별 고객의 선호도. 이게 무슨 이항분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객 225명을 조사를 해봐요. 사람 수? 좀 많아? 근데 각각 선호하는 제조회사의 청바지를 택한다고 할 때 A 회사 제품을 택하는 고객 수이잖아? 그게 3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A 회사 제품을 택하는 고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225명을 체크를 해보는데 그럼 A 회사 제품을 택하는 확률을 여기 적어야 되잖아. 선호도가 A 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 비율이라는 거야. 100분의 20. 즉 5분의 1이 A 회사 선호해서 선택할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러면 물어보는 게 X가 3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정규 분포로 의제시켜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죠. 5로 나눠주면 45, 또 5분의 4를 곱하니까 그럼 36이니까 6의 제곱. 표준화해서 확률 계산하면 되죠.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다. 0점에서 시작해서 이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에 점수가 736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근데 어떤 시행을 1600번 한다 하면은 횟수가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예요. 횟수. 그런데 항상 P와 Q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횟수를 X를 내가 둘 때 둘 중에 하나를 스스로 정해야 돼요. 10점을 얻는다 횟수를 X번이라고 선생님은 정할게요. 그러면 이항분포 1600이 총 시행 횟수고 확률을 5분의 1로 잡는 거지. 그럼 점수는 X가 아니야. X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10점을 얻는 게 10번이면은 10X에다가 반대로 2점을 잃는 횟수는
총 1600번에서 x번 뺀 거지. 1600 빼기 x번. 마이너스 2점. 이렇게 되니까 1600 마이너스 x. 그게 점수가예요. 점수를 정리해 봤더니 12 x 마이너스 3200. 그럼 이 점수가 736점 이상일 확률. 하지만 우리가 이걸 x가로 할 거기 때문에 나눠주고 320을 또 5분의 1로 나눠주면 64에다가 4니까 그래서 이제 표준화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물론 x로 정리하는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니까 계산이 있겠지?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에 임의로 답할 때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1이다. 이때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것도 이항분포인데요. 100개의 문제를 답을 하는데 오지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횟수. 이걸 확률 변수로 잡으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정답은 5개 중에 하나 있을 테니까 오지선다. 이렇게 돼요. A개 이상의 문제를 맞춘 횟수를 X로 했으니까 A개 이상의 문제를 맞출 확률은 표준화해서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서 계산하면 돼요. 20이고 4의 제곱이니까 A-20 4로 나눈 게 되죠. 이게 0.01, 뭐뭐 이상이 0.01이라면 평균 오른쪽에 이 부분이 되는 거고 넓이가 0.49가 되도록 하는 경계인 2.5. A-20은 4 곱하기 2.5. 그래서 A는 30문제 3개 중에서 1개의 비율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어떤 투수가 수학적 확률을 말했는데 3개 중에 1개로 스트라이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네요. 어떤 투수가 한 시즌에 던진 1458개의 공 중에 스트라이크 개수, 딱 맞게 말해줬어요. 스트라이크 확률과 스트라이크 개수. 그러니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총 던진 공이 총 시행 횟수고, 그럼 그 X가 이거일 확률은 정규분포 시켜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쵸? 변수를 구하는 게 아까랑 유형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1400 하면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의 10%가 불량품이라고 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 N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항 분포를 따르죠. 총 N개 중에 그 중에 매번 검사할 때마다 한 개 한 개 불량품의 확률이 10분의 1이니까요. 자, 이 불량품의 개수가 이것이 되도록 하는 확률인 건데 표준화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 보니까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정규 분포 NP 10분의 N 그리고 표준 편차는 N, P, Q에 루트 붙인 거죠. 그래서 10분의 3 루트 N이에요. 이것을 만족시킬 확률이 0.8664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확률을 표현해 볼 때 절대값을 좀 벗겨서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5 이상 플러스 2분의 15 이하의 확률이 평균은 뺐으니까 표준 편차로 나누기만 하면 Z로 바뀌죠.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분의 15 2 시그마분의 15 확률이 이거 이상이라고 해요. 그림상에 딱 0.8664가 되는 것은 한쪽 편이 0.34332 0.4332가 되도록 해주는 1.5 마이너스 1.5겠죠. 그 확률이 이 부분 확률이 그 이상이 되려면 이 경계보다는 더 오른쪽 왼쪽으로 벌어지겠죠. 즉 이 경계에 해당되는 이 시그마분의 15가
1.5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등호도 들어가니까 여기도 등호. 이걸 정리해 보면은 2 시그마 분의 15가 1.5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10이고 나누면 시그마 분의 5가 1 이상이고 이쪽으로 옮기면 5. 10분의 3 루트 n이 5 이하예요. 루트 n은 50을 3으로 나눈 것이고 n의 범위는 9분의 2500 이하예요. 9분의 2500이 277점 무엇이기 때문에 그거 이하의 최대 자연수는 277입니다.